저는 평생 나쁜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제게 참 좋은 분이시네요. 라고 말하면 그게 칭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제가 얼마나 거절을 못하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참아라. 내가 어른이니까 이해해라. 그 말이 제 인생의 기준이 됐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손해봐도 웃고 불편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그게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야근이 생기면 늘 제가 남았습니다. 이 대리님은 착하잖아. 이 대리님은 말 안 하잖아. 그 말에 왜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은 늘 급한 일이 있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이번 달만 좀 도와줘. 형 아니면 내가 부탁할 데가 없어. 처음엔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돈이 됐습니다. 저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언제 줄 거냐는 말이 괜히 관계를 망칠까 봐서요. 아내는 가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지. 가족인데 뭐.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을 하기 전에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부탁을 들어줘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해주는 게 원래 제 몫인 것처럼 말이죠. 결정적인 날은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는데 동생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형, 이번에 조카 학원비 좀. 그 말에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가 당연히 알겠다라고 할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길어지자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왜 그래? 형 원래 이런 거 잘 도와주잖아.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두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우연히 들었습니다. 지인 둘이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말입니다. 걔는 말해봤자야 어차피 다 해주잖아.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만만한 거지. 그 말이 귓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제 통장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나를 위해 쓴 돈보다 남을 위해 나간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누구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살았더니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배려했더니 권리가 되었고 참았더니 당연함이 됐습니다. 그제야 조심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나였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 제 인생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괜찮은 사람으로 찍히면 그 다음부터는 선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늘 내가 참으면 되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말이 상대에게는 이렇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더 요구해도 된다. 처음엔 부탁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요. 진짜 급해서 그래요. 형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말은 늘 간절했고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탁에는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이해하시잖아요. 형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동생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매달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괜찮겠어? 너도 부담될 텐데. 그러자 동생은 웃으며 말하더군요. 형이 있어서 다행이지. 그 말이 그땐 참 듣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동생은 금액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이번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 말 속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만 이름 좀 빌릴게. 서류상으로만 그래. 저는 불안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사람 잃는 것 같아서요.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조심스럽게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착한 게 아니라 혼자만 애쓰는 사람이야.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한 말에서 왔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나도 좀 부담된다. 그러자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은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배려했던 것들은 기억되지 않고 제가 거절하지 않았던 것들만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우연히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걔한테 말하면 돼. 어차피 싫다는 소리 못해.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좋은 사람 아니야. 그냥 만만한 거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만하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가족, 친척, 지인, 이름만 다른 같은 이유의 출금들. 그 안에는 제 노후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정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좀 생각해 볼게. 그 말에 상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안 변하니까 그들이 편했던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처음으로 결심 비슷한 걸 했습니다. 다음엔 조금이라도 선을 그어보자고. 비록 작은 선일지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선을 긋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 나이 들더니 각박해졌다. 그 말들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제가 베풀 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제가 멈추자 비난을 했습니다.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건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편이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정말 제 편인지, 누가 제 착함을 이용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참 묘합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때는 모두가 웃고 내가 단 한 번 아니요라고 말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편했구나. 제가 처음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했던 날 이후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줄었고 목소리는 차가워졌고 말끝에는 가시가 달렸습니다. 동생부터 그랬습니다. 예전엔 전화만 걸면 형하고 웃던 아이가 제가 한번 거절하자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 예전엔 이러지 않았잖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 속엔 이런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형은 원래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었잖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어. 그러자 동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도 참 돈 좀 있다고 사람 변했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돈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돈을 더는 내어주지 않자 그들이 변한 건데 말이죠. 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류 얘기를 꺼내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거 이제 와서 왜 그래요? 마치 제가 괜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잠시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당신이 착해서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참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정말 제 사람인지. 제가 먼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던 사람들이 제가 조용해지자 함께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관계를 유지한 게 아니라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예전 문자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번만요. 형님 아니면 안 됩니다. 형님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 말들 사이에
제 안부를 묻는 문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내가 아프거나 돈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나를 찾았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지인의 생일 자리에서였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지갑을 꺼내지 않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당연한 사람이 됐을까? 며칠 뒤 동생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어렵다. 그러자 동생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 그럼 나도 형 일에는 더 이상 신경 안 쓸게.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이게 이 관계의 전부였구나.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의 말을 다르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은 이제 마음대로 못한다는 뜻이었고 너무 냉정하다는 말은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었습니다. 그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참는 사람은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그동안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저를 깎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존중이 아니라 소모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는 그만 참으려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엔 물러서지 않겠다고. 사람을 잃더라도 저를 잃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관계. 그리고 그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게 제 인생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억울함을 토해내거나 그동안 참아온 말을 한꺼번에 쏟아낼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그날 저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정리돼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미 지나간 뒤였고 남은 건 결심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가장 먼저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한참을 두고 받았습니다. 형, 이번 달만 진짜 좀. 말을 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와줄 수 없어.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곧바로 익숙한 말이 나왔습니다. 형,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내 인생을 담보 잡아왔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게 가족이었고 지금 내가 멈추는 것도 가족이야. 그 말에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이야기였습니다. 형님, 그거 그냥 넘어가죠.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정리합시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형님, 이러면 사람 사이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넘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몇 개의 관계를 정리했어. 아내는 놀라지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사이 사람들의 반응이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사람 변했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너무 냉정해졌다.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칭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는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구나. 어떤 사람은 끝내 연락을 끊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남을 위해 쓰던 돈 대신 저와 아내를 위해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을 이야기했고 아픈 곳을 치료했고 늦었지만 제 인생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형, 그동안 고마웠어.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움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참으며 살았을까? 왜 그렇게 나를 뒤로 밀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좋은 사람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라는 걸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 이후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당연히 제 몫을 지키는 삶. 이제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건 제가 선택할 일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예전에 저처럼 늘 참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만은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누군가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 한켠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낭독회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곳에서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낭독회였습니다.